희망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훌후말레를 만나보세요. 이 인공섬은 가까운 미래에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몰디브의 큰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별명은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훌후말레는 해저의 모래를 물에 잠긴 산호 플랫폼 위에 올려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이 도시는 해발 1.8m에 위치해 몰디브의 수도인 말레보다 2배나 높아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해서 거주하고 있지만 이 섬은 위험한 폭풍우와 태풍이 닥쳤을 때 임시 대피소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이셸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인도양의 또 다른 보석 같은 섬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이셸에서는 특히 봄철 만조와 폭우로 인해 해안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문제는 주요 섬인 마해의 전체 인구의 약 90%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안을 따라 해발 약 1.8m에 불과해요. 피지는 이 목록의 세 번째 열대 낙원이자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거대한 폭풍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2016년에 피지를 강타해서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이클론 윈스턴이 그 예입니다. 피지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안을 따라 맹그로브를 심고 이미 존재하는 맹그로브를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나무들은 사이클론이 발생할 때 풍속을 줄이고 퇴적물을 가두어 침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집트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물에 잠겨서 몇 년 안에 피라미드 끝부분만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요. 해안 도시들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정말 바뀔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예로 들어볼게요. 알렉산드리아는 이미 인구의 45%가 해수면 아래에 살고 있어요. 도시가 침수되면 모든 사람이 이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체가 어류 생산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유럽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곳 중 하나는 네덜란드인데 인구의 약 절반이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여자친구에게 튤립으로 로맨틱한 선물을 계획하는 게 불가능한 미션이 될 수도 있어요. 네덜란드는 전 세계 튤립 생산량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밭이 바닷물에 잠기면 튤립은 끝장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네덜란드인들은 수세기 동안 물을 다뤄온 경험이 있어요. 따라서 폭풍 장벽과 방파제를 다루는 방법을 알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의 위험은 아마도 이곳 투발루보다 더 높은 곳은 없을 거예요. 호주와 하와이의 중간에 위치한 이 섬나라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은 해발 2.7m에 불과해요. 지도에서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좁은지 알 수 있죠. 실제로 퐁가팔레에서 가장 좁은 부분은 폭이 약 19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만조가 진짜 문제가 되기 전에도 이 나라의 한정된 농지가 바닷물에 잠길 수 있어요. 다음 국가는 필리핀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이 군도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홍수 위험에 직면해 있어요. 첫째는 해수면 상승입니다. 둘째는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고요. 1990년 이후 사이클론, 지진, 쓰나미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200억 달러가 넘는 피해가 발생했어요. 바누아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호주와 피지 사이에 펼쳐진 이 섬은 곧 홍수에 잠길 수 있는 곳이에요. 바누아투는 지역사회 전체를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킨 최초의 태평양 국가 중 하나였어요. 과거 2005년 북부 태구아 섬의 위험한 해안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고지대로 이주했습니다. 다음은 태평양 중앙에 위치한 마샬 제도예요. 연구에 따르면 수도인 마주로에 있는 건물의 40%가 향후 수몰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나라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계획이 있습니다. 저지대에 위치한 공항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주요 건물을 고지대로 이전하고 외딴 섬에 방파제를 쌓고 있어요. 남쪽으로 향하면 나우루가 있습니다. 면적은 2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죠. 현재 나우루에는 10,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곳의 해수면은 전 세계 평균보다 약 3배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부하다 라구는 유일한 지표 담수 자원이며 해발 5m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다음 목적지는 팔라우 공화국입니다. 이들에게도 해수면 상승은 농담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농작물, 특히 타로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하와이와 뉴질랜드의 중간쯤에 사모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땅도 가라앉고 있습니다. 2009년 사모아에 강진과 쓰나미가 2차례 강타한 바 있는데요. 지각이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면서 전체적인 지표면이 실제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로 인해 특히 모든 공항이 해안을 따라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택과 주요 인프라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키리바시로 가보겠습니다. 이 태평양 국가는 대부분의 인구와 인프라가 해안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잦은 홍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화산섬인 바나바를 제외하면 키리바시의 어떤 땅도 바다에서 2m 이상 높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석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대한 부유식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큰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프로젝트에 약 2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베트남 방문이 버킷리스트에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에서 해야 할 일 10가지에는 대부분 하롱베이와 같이 입이 떡 벌어지는 명소로 크루즈를 타고 떠나는 게 포함되죠. 하지만 2050년이 되면 주변 육지가 물속에 잠길 수도 있어요. 베트남이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큰 문제는 주요 논의 염분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 음식을 좋아한다면 쌀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특히 메콩 델타 지역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 농업 생산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비옥한 지역으로 그중 50% 이상이 쌀입니다. 이 나라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메콩 삼각주에 논에 깨끗한 물을 뿌려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카리브해에 있는 그레나다입니다. 그레나다는 섬나라이지만 열대기후가 육두구, 계피, 정향, 생강 등의 재배에 적합하기 때문에 향신료의 섬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레나다와 그 비옥한 토양은 수몰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목록의 마지막 국가인 솔로몬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군도의 5개 섬은 이미 파도 아래로 사라졌고 나머지 6개 섬은 20%가 물에 잠겼어요. 그 중에는 2000년대 초반 한때 피크닉 명소였던 누사 이빌리 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긴 하지만 300개 이상의 섬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게 중요해요. 솔로몬 제도의 한 가지 특징은 열대성 저기압과 홍수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일종의 복구 모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에요. 주민들은 이미 해안을 따라 돌담을 쌓고 맹그로브를 심고 고지대에 집을 짓는 등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집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